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정말 속속들이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Farmy Inc. 티커 심볼로는 FRMI죠. 이 회사의 나스닥 신규 상장권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이 FRMI라는 회사는 요즘 가장 뜨겁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야죠. 인공지능, AI 인프라, 바로 이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데이터 센터 회사가 아니에요. 그게 핵심인데 전력 생산 시설하고 데이터 센터를 그냥 아예 직접 통합해버리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또 야심찬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 지금 AI 컴퓨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다들 걱정하는 게 있잖아요. 전력 부족 문제. 맞아요. 병목 현상이죠. 네, 가장 큰 병목 현상으로 꼽히는데 FRMI는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정면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런 목표를 딱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FRMI의 사업 모델이 정확히 뭐냐, 그리고 프로젝트 마타도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또 뭐냐, 아주 상세하게 좀 살펴볼 거고요. 또 IPO 세부 정보들, 재무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뜨거운 기대와 또 동시에 존재하는 우려들, 이런 것까지 다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상장 당일이죠. 오늘 주가 움직임이 어떨지 예측까지 저희가 확보한 정보들을 싹 다 모아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모든 것을 정말 샅샅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화에서 저는 이 FRMI가 가진 긍정적인 측면들, 특히 그 엄청난 성장 잠재력,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반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FRMI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분명히 놓여있을 여러 위험 요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반드시 좀 차갑게 고려해야 할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 이걸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겠습니다.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 이면에 숨어있는 어떤 도전 과제들, 이런 것들을 좀 냉철하게 짚어봐야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FRMI라는 기업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또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역할을 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기대되는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FRMI의 핵심, 그들의 야심찬 계획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FRMI의 심장,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프로젝트 마타도르 또는 하이퍼그리드라고도 불리는 계획인데요. 네, 마타도르. 네. 이게 기존의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하고 확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그냥 서버 놓을 공간 빌려주고 전기는 어디서 끌어와서 공급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아예 자체적으로 전력 생산 시설까지 함께 구축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수직 통합, vertical integration 모델이라고 하죠. 그렇죠. 발전소랑 데이터 센터를 같이 짓는 거네요. 맞습니다. 부지도 엄청나요. 텍사스 공과대학교 시스템으로부터 무려 99년간 장기 임차한 땅인데 크기가 5,236에이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약 21제곱킬로미터거든요. 와, 21제곱킬로미터면 네, 서울 여의도 면적의 한 7배가 넘는 엄청나게 광활한 땅입니다. 정말 크네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부지 위에 그럼 뭘 짓느냐? 전력 생산 시설을 짓는데 계획된 총 용량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려 15기가와트에 달합니다. 15기가와트. 15요? 와,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단순 비교는 좀 어렵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에 좀 큰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그런 거 한 10기 이상? 그 정도 맞먹는 엄청난 용량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수백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이기도 하고 아니면 현재 돌아가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들, 이걸 수십 개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력량일 수도 있고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일단 천연가스 발전으로 11기가와트로 확보하고요. 가스로 11기가와트. 네, 그리고 추가로 원자력 발전하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4기가와트를 더 만들겠다. 그래서 총 15기가와트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원자력까지 포함해서요? 네, 맞습니다. 원자력과 태양광이 4기가와트죠. 그럼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산한 막대한 전력을 어디에 쓰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AI 연구소나 아니면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CSP들처럼 정말 막대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 곳들, 소위 말하는 하이퍼스케일 고객들, 이 고객들한테 전용으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아, 일반 전력망이 아니고요. 네, 그게 또 핵심입니다. 기존의 공용 전력망, 한전 같은 유틸리티 그리드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자체 생산한 전력을 전용선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와, 그럼 안정성 면에서는 엄청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게 정말 엄청난 강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FRMI는 이걸 자기들 용어로 하이퍼리던던시라고 불러요. 초고가용성 전력 공급. 하이퍼 리더던시. 네, 목표치가 99.9999% 이상의 가용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상 전력 중단이 아예 없는 수준, 그 수준을 만들겠다는 거죠. 거의 무중단 전력이네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지금 AI 모델 학습시키고 또 추론하고 이러는데 전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네, 엄청나죠. 뭐 오픈 AI의 GPT 같은 초고대 AI 한번 훈련시키는데 뭐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몇 달 동안 생산하는 전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니까요. 맞아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앞으로 AI 기술이 더 발전하고 이게 뭐 우리 생활 곳곳으로 확산되면 전력 수요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지금의 전력 인프라로는 이거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우려가 아직 크거든요. 네, 심각한 문제죠. FNMI의 사업 모델은 바로 이 지점, AI 성장에 가장 큰 발목을 딱 잡을 수 있는 이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혁신적인 솔루션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일스톤, 첫 단계 목표는 2026년 말까지 1.1기가와트 규모의 전력하고 데이터 센터 용량을 먼저 가동하는 거고요. 26년 말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쭉쭉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연히 뭐 주수익원은 데이터 센터 공간 빌려주는 거 하고 또 안정적인 전력 공급 계약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네, 그 비전 자체는 정말 거대하고 또 시기적절해 보입니다. AI 시대의 전력난, 이 명확한 문제를 딱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 점은 분명히 뭐랄까 매력적이죠. 그렇죠. 상당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잠시만요. 그 화려한 청사진 이면에 있는 현실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그리고 이건 뭐 투자자들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인데요. FRMI다. 현재 운영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단 1달러도 없습니다. 완전히 순수하게 개발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이라는 거예요. 아직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군요. 네, 전혀 없습니다. 실제 그 프로젝트 마타도르 부지에서 건설하는 거 이제 막 기초 단계에 불과합니다. 시작도 제대로 안 한 거죠. 회사가 스스로 공시한 내용을 봐도 그래요. 향후 최소 12개월 동안은 의미 있는 수익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은 수익이 없다. 네,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실제 운영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냥 미래에 대한 약속 그리고 계획 이것뿐이라는 거죠.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물론 뭐 이제 막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 계획의 규모나 혁신성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의 기대가 이렇게 큰 거 아닐까요? 기대가 큰 만큼 위험도 크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GW라는 전력 생산 용량 그리고 거기에 또 상응하는 데이터 센터 규모. 아까 비교해 주셨지만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역사상 이런 프로젝트는 없었죠. 네, 인류 역사상 단일 프로젝트로 이 정도 규모의 전력과 데이터 센터를 동시에 구축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건 그 자체로 엄청난 실행 위험, 엑세큐션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거대하고 복잡한 프로젝트를 계획된 일정대로 주어진 예산 안에서 또 기술적인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물음표가 딱 붙을 수밖에 없어요. 하긴 뭐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엄청난 규제 장벽, 또 기술적인 난이도, 그리고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계획은 정말 거창하지만 현실의 벽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실행 위험,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리고 재무 상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려는 더 커집니다. FRMI는 2025년 1월 10일에 설립된 정말 따끈따끈한 신생회사예요. 그런데 올해 6월 30일까지요. 불과 6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운영 수익 없이 그냥 일반 관리비나 뭐 주식 기준 보상 비용 이런 걸로 이미 6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80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와, 사업 시작도 전에 벌써 80억 손실이라. 네,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상당한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뭔가요?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요. 이 FRMI에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 정규 직원이 단 1명뿐이라는 겁니다. 네, 한 명요? 진짜로요? 네, 딱 한 명입니다.
물론 뭐 계약직이라든지 자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정규 직원이 단 한 명이라는 건 이 회사가 아직 뭐 본격적인 사업 운영 조직을 갖추기는커녕 그저 자산, 뭐 부지 확보 같은 거요. 이런 자산 중심의 극초기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지표라는 겁니다. 와, 직원이 한 명인데 시가총액이 16조 원이라. 그렇죠. 현재 FRMI의 그 100억 달러가 넘는 기업 가치는 오로지 미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아니 어쩌면 투기 심리, 이것만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네, 확실히 수익이 없고 직원이 한 명이라는 점은 초기 기업의 특성이자 동시에 뭐 명백한 리스크 요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뭐 인정해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IPO 과정 자체만 딱 놓고 보면요. FRMI는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성공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종 공모 가격이 주당 21.00달러로 확정됐거든요. 근데 이게 당초에 회사가 제시했던 공모 희망 가격 범위가 18달러에서 22달러 사이였어요. 네, 18불에서 22불. 네, 그거의 중간값이 20달러인데 그걸 넘어선 21달러에 딱 결정이 된 겁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에 가깝거나 아니면 아예 상단을 초과할수록 기관 투자자들 수요가 엄청 강력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하잖아요. 맞아요. 수요 예측이 잘 됐다는 거죠. 그렇죠. 21달러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 규모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처음에는 2,500만 주를 공모할 계획이었거든요. 네. 근데 기관들 수요가 막 몰려드니까 최종적으로는 3,250만 주를 물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아, 물량도 늘렸군요.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FRMI는 총 6억 8,2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9천억 원에 가까운 정말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9천억 원, 큰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공모가 21달러를 기준으로 딱 계산을 해보면요. 상장 직후 FRMI의 시가총액은 약 125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6조 원이 넘는 수준으로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수익이 전혀 없는 개발 단계 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와, 정말 엄청난 시장의 평가라고 할 수밖에 없죠. 16조 원이라 정말 대단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번 IPO를 주관한 투자은행들, IB들 몇면을 봐도 이 FRMI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같은 걸 좀 엿볼 수 있습니다. UBS 인베스트먼트 뱅크, 에버코 ISI, 켄토, 미주호 이런 글로벌 최상의 IB들이 공동 대표 주관사로 참여했고요. 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곳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맥커리 캐피털이나 로스칠드 앤코 같이 특히 인프라나 에너지 분야의 강점을 가진 그런 유명한 금융기관들도 공동주관사단에 이름을 쫙 올렸습니다. 맥쿼리도 들어갔군요. 네. 이렇게 주관사단이 화려하다는 것 자체가 IPO 과정에 어떤 공신력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죠. 특히 그 글로벌 인프라 투자 분야의 강자 아닙니까? 마커리 그룹. 여기가 상장 전에 투자 유치, 즉 프리 IPO 라운드를 주도했다는 사실.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FRMI의 사업 모델이나 자산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큰 손 기관들이 있다. 이런 방증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맥쿼리가 들어왔다는 건 의미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IPO를 통해서 조달한 이 막대한 자금, 약 6억 8천만 달러, 9천억 원. 이걸 그럼 어디에 쓸 계획이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금 사용 계획이 중요하죠. 단순히 뭐 일반적인 운영 자금으로 쓴다거나 뭐 인력 확보한다, 재무 구조 개선한다 이런 좀 평범한 목적 외에 FRGMI는 특히 원자력 발전기의 핵심 부품들 있잖아요. 아니면 대형 가스터빈 같은 거 이런 것처럼 제작해서 납품받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롱 리드 타임이 걸리는 핵심 장비들 이걸 미리 구매하고 또 관련된 건설 비용을 지불하는데 상당 부분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핵심 장비를 미리 사두겠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하다 보면 흔히 겪는 문제가 공급망 병목 현상이나 납기 지연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맨날 문제되죠. 그렇죠. 이런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좀 관리하려는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4분기나 아니면 내년 1분기쯤에 이런 핵심 장비 조달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됐다. 이런 뉴스가 딱 나온다면 네. 이건 프로젝트가 순항하고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거니까 주가에는 매우 긍정적인 촉매제, 카탈리스트,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건 그렇겠네요.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거니까. 잠깐만요. 근데 다시 한번 그 시가총액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1025억 달러, 16조 원.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수익이 전혀 없고 심지어 정규 직원이 단 한 명인 회사에게 주어진 이 평가는 정말이지 제 기준에서는 극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높긴 높죠. 이건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 더 정확히 말하면 시장의 어떤 투기적인 열기가 최고조에 달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만약에요, 앞으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뭔가 차질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시장의 기대에 영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 높은 밸류에이션은 언제든 그냥 거품처럼 훅 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IPO로 조달한 그 6억 8,250만 달러라는 자금 규모에 대해서도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9천억 원, 엄청나게 큰 금액인 건 맞아요. 맞는데 FRMI가 계획하고 있는 그 15지가와트 규모의 발전 시설과 초대형 데이터 센터라는 정말 전례 없는 프로젝트 전체를 다 완성하기에는 솔직히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도 부족할 수 있다. 네, 특히 그 원자력 발전소 건설 비용 이런 걸 생각하면요. 이건 결국 뭘 의미하냐면 가까운 미래에 FRMI가 추가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걸 의미합니다. 추가 자금 조달. 네. 만약에 그 방식이 유상증자, 즉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된다면 이건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네,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네요. 그런데 FRMI가 채택한 그 구조 자체도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 신탁, 즉 리츠 구조를 선택했다는 점 말입니다. 빌딩, 쇼핑몰, 물류 창고 같은 거요. 네, 그렇죠. 배당 많이 주는 걸로 유명하죠. 맞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설립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발생한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있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FRMI는 어떻습니까? 이제 막 땅 빌려서 개발 시작하려는 인프라 스타트업이란 말이죠. 당장 수년간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커녕 수익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게요. 일반적인 리츠랑은 완전 다른데요? 그런데 왜 이런 구조를 택했을까요? 아마도 여기에는 좀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리츠 구조는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인프라 자산 투자를 선호하는 특정 유형의 기관 투자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규모가 아주 큰 연기금, 펜션 펀드라든지 아니면 각국의 국부 펀드, 서브린 웰스 펀드 같은 곳들이요. 이런 자본을 유치하는 데는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큰 손들을 노린 거군요. 네, 이들은 단기적인 수익 변동성보다는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자산 가치 상승이나 또 잠재적인 미래 현금 흐름 이런 걸 보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FRMI는 자기들 프로젝트가 바로 그런 장기 인프라 자산의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좀 어필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동시에 이 위트 구조는 FRMI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개발 단계의 높은 불확실성 그리고 위험성 이런 것들을 약간 가릴 수도 있어요. 마치 이미 안정적인 자산을 보유한 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좀 착시 효과를 줄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겉모습과 속이 다를 수 있다.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구조하고 실제 내용물의 위험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이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네, 리트 구조에 대한 지적, 상당히 날카로운 분석이십니다. 하지만 FRMI가 이렇게 높은 평가와 기대를 받는 데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 여러 위험 요인들을 좀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다른 강력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어떤 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면요. AI, 그리고 그 AI를 가능하게 만드는 인프라 관련 기업들, 여기에 대해서 그야말로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AI 테마는 정말 뜨겁죠.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 센터 업체인 어플라이드 디지털, 티커 APLD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대규모 리스 계약 발표했을 때 주가가 단기간에 막 폭등했던 그런 사례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기억납니다. 시장은 지금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혁명의 물리적인 기반, 그러니까 옛날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들에게 삽과 곡괭이 팔던 사람들처럼요.
그런 역할하는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FRMI는 바로 이 AI 인프라 구축 경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이 점에서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잘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타이밍이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요. 바로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인 릭 펠입니다. 아, 릭 페리 전 주지사요? 네, 그분입니다. 텍사스주 역사상 최장수 주지사를 지냈고요. 이후에는 미국 에너지부 장관까지 역임했던 그야말로 거물급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죠. 에너지부 장관까지 했으니까요. FRMI가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그 규모나 성격상 특히 원자력 발전까지 포함하니까요. 수많은 연방정부 그리고 주정부의 인허가, 규제 승인 이런 게 필수적이거든요. 네, 규제 통과가 엄청 중요하죠. 릭 페리 같은 인물이 이사회 멤버로 있다는 것은 이런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 장벽을 넘어서는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강력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건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요.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 자체를 놓기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전략적 자산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정치적인 영향력은 무시 못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FRMI는 미국 나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 LSE에도 동시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요. 아, 런던에도요? 동시 상장. 네, 듀얼 리스팅이죠. 이건 처음부터 미국을 넘어서는 글로벌 자본을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이런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행보입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지역 투자자들이 미국의 고성능 기술주, 그중에서도 AI나 반도체, 또 관련 인프라 주식 이런 거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매우 높았잖아요. 네, 그렇죠. 아시아 투자자들 관심 많죠. 이러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정적으로 지적하셨던 그 리트 구조 역시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장기적인 달러 기반의 실물 자산 투자를 원하는 글로벌 인프라 펀드나 연기금 같은 곳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다. 예, 이들은 단기적인 개발 리스크보다는 완공된 후에 수십 년간 발생할 그 잠재적인 현금 흐름 그리고 자산 가치 여기에 더 주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요인들, AI 인프라 열풍, 릭 페리의 정치적 영향력, 글로벌 상장 전략, 특정 투자자 타겟팅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강력한 기관 수요를 이끌어냈고 이게 결국 성공적인 IPO 가격 책정과 공모 물량 확대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렇게 유치된 투자자들 중에 정말 장기 투자 성향을 가진 기관들, 롱텀 인베스터라고 하죠. 이들의 비중이 높다면 상장 초기에 단기 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바로 내다 파는 소위 플리퍼들 있잖아요. 이들의 매도 압력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상장 초기 주가의 안정성에는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죠. 네, 거시적인 AI 열풍이나 릭 페리라는 거물급 인사의 후광 효과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그런 장밋빛 전망과는 좀 별개로요.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건설될 현장, 즉 텍사스 아마릴로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제 생각엔 심각한 수준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 이걸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 물 부족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미국의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 아시죠? 거기에 아마릴로 지역 게시판, 라마릴로 같은 곳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FRMI 프로젝트, 특히 그 계획에 포함된 원자력 발전소 운영하고 또 데이터 센터 냉각에 필수적인 물 확보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 엄청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지역인가 보군요, 거기가. 네, 텍사스 팬핸들 지역이 원래부터 물이 부족한 건조지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막대한 양의 물을 소비하는 데이터 센터하고 발전소를 짓겠다. 이 계획에 대해서 도대체 그 많은 물을 어디서 지속 가능하게 조달할 거냐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갈랄라 대수층이라는 그 지역의 중요한 지하수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존도가 녹아질 게 뻔하거든요. 근데 이 대수층은 이미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경고가 수십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와, 물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네. 이건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요.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운영 가능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운영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15기가와트 계획은 그야말로 그냥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간과할 수 없겠는데요? 네, 비단 지역 커뮤니티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전체 레딧 커뮤니티,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 관련 토론이 활발한 r-Stocks나 r-Wall Street Bets 같은 그런 곳에서도 FRMI IPO에 대한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과연 이 회사가 제시하는 비전이 실체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AI라는 키워드에 편승한 과도한 홍보, 하이프와 거품은 아니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아요. 아, 레딧에서도 갑론을박이 있군요. 네, 물론 뭐 AI 인프라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 기대를 표하는 의견도 당연히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물 부족 문제라든지 천문학적인 건설 비용과 기간, 그리고 현재 수익이 전무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극도의 신중론을 켜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현재 FRMI를 둘러싼 투자 심리가 AI라는 거대한 내러티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 이 사이에서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다. 이걸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네요. 그리고 학술적인 연구 결과도 이러한 우려를 좀 뒷받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융 분야의 여러 연구들을 보면요. FRMI처럼 시장이 특정 테마에 대해서 막 뜨겁게 달아오른 시기에 상장돼서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 대비 크게 상승하는 소위 펍 현상이 보이는 IPO 기업들 있잖아요. 네, 첫날 막 급등하는 경우요. 네, 그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3년이나 5년 후쯤 봤을 때는 오히려 시장 평균 수익률이나 아니면 유사 업종의 다른 기업들보다 저조한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석이 꽤 많습니다. 아,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다. 네, 즉 상장 초기의 그 단기적인 시장 열기가 반드시 그 기업의 장기적인 펀더멘탈 가치나 성공 가능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죠. 오히려 좀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장기 투자 성향의 기관 투자자 비중이 높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IPO 물량 전체가 다 그런 투자자들에게만 배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죠. 네, 상당 부분은 상장 직후에 단기 차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헤지펀드나 다른 기관들에게도 배정이 됩니다. 이들이 만약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대규모로 매도 물량을 쏟아낼 경우 상장 초기 주가 변동성은 예상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정말 물 부족 문제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회의론, 그리고 IPO 이후 장기 성과에 대한 연구 결과까지 정말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리스크들이 많다는 점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고려할 게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번 FRMI IPO에는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메커니즘들이 존재한다는 점, 이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특히 가격 안정화 조치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안정화 좋지요? 네. 저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번 IPO에서 공동 주관사 중 하나인 UBS Securities LLC가 안정화 조정자, 스테빌라이제이션 에이전트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요. 상장일인 오늘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FRMI 주가가 국모가인 21.00달러 아래로 크게 하락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주가 방어를 해준다. 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주가가 21달러 근처까지 막 떨어지면 매수 주문을 내서 가격을 좀 지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가격 안정화 조치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실탄, 이게 바로 초과 배정 옵션, 우리가 흔히 그린쇼 옵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그린쇼 옵션? 네. 주관사단은 이번 IPO에서 원래 공모하기로 한 주식수 외에 추가로 최대 487만 5천 주를 공모가인 21.00달러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487만 주나요? 꽤 많네요. 네, 꽤 많죠. 만약에 상장 후에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막 떨어진다. 그러면 주관사는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여서 가격을 방어하고요. 이때 사용한 주식은 초과 배정한 물량으로 메꿉니다. 반대로 주가가 공모가 위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된다. 그러면 이 그린쇼 옵션을 행사해서 추가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에게 넘겨주고 이익을 얻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그린쇼 옵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주관사가 주가 하락 시에 최대 487만 5천 주까지 매수해서 가격을 지지할 여력이 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물량만큼은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러한 가격 안정화 메커니즘은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 네, 즉 주가가 막 급격하게 폭락할 위험을 어느 정도는 막아준다. 이런 인식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줄 수가 있죠. 이건 투자 심리를 좀 안정시키고 초기 매수세를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시작해서 상승하는 그 팝 현상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기관 수요, 또 시장의 뜨거운 AI 테마 열기,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가격 안정화 조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시장 분석가들은 잠정적인 시초가, IOP, 인디케이티브 오프닝 프라이스라고 하죠. 이 범위를 공모가 21달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25.50달러에서 28.50달러 사이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5불 50에서 28불 50 사이요. 와, 꽤 높게 보네요. 그렇죠. 공모가 대비해서 약 플러스 21.4%에서 플러스 35.7% 상승한 수준이니까요. 심지어는 개장 직후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세, 또 시장의 모멘텀 이런 게 더해지면서 주가가 장중한 때 최대 30.00달러 부근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30불까지요. 와, 기대감이 정말 대단하네요. 가격 안정화 조치하고 그린슈 옵션을 존재한다는 거, 그거 분명 사실이고요.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은 맞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이게 마치 절대 방어선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좀 명확히 짚어야 하는데요. 네, 어떤 점들이죠? 첫째, 이 조치는 최대 30일이라는 명확한 시한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안전장치가 아니라는 거죠. 딱 한 달짜리입니다. 그렇죠. 기간이 정해져 있죠. 둘째, 이건 본질적으로 주관사가 시장에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지지하려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시장 전체의 투매 심리가 매우 강하거나 아니면 FMI 하체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뉴스가 갑자기 터져 나온다거나 하면요. 이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21.00달러 지지선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관사가 가진 실탄에도 한계는 있으니까요. 무조건 지켜지는 건 아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리고 아까 긍정적인 측면만 보셨는데 동일한 그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도요. 초기 급등 이후에는 상당한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정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군요. 네. 즉 주가가 25달러 혹은 30달러 근처까지 확 치솟은 후에는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도 물량이 대거출해되면서 주가가 다시 23.00달러에서 25.00달러 사이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랐다가 다시 좀 빠질 수 있다. 네. 왜냐하면 IPO를 통해서 초기에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 투자자들, 특히 그 단기적인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플립펀을 있잖아요. 이들은 주가가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오르면 최대한 빨리 이익을 확정하고 그냥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매도 압력이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조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플리퍼들의 매도 물량 그것도 변수겠네요. 그렇죠. 심지어는요. 해당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데이 트레이딩 전략들을 보면 이 거래가 얼마나 투기적이고 위험한지를 역설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전략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섣불리 추격 매수하지 마라. 진입 시점을 신중히 확인하라. 수익이 나면 욕심내지 말고 분할 매도로 이익을 실현하라. 만약 주가가 23달러 근처까지 밀리면 미련 없이 손절매하라. 특히 공모가인 21달러를 하회하면 즉시 포지션을 청산하라. 이런 조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와, 완전 단타 전략인데요. 그렇죠. 이런 전략 자체가 뭘 보여주냐면 FRMI 주식 거래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에 기반한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장 초기 단기적인 수급 논리하고 IPO 메커니즘에 기댄 매우 변동성이 큰 고위험 거래다. 이걸 명백히 시사하는 거죠. 네, 정말 양날의 검과 같은 측면들이 아주 많은 IPO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기대와 또 심각한 위험 요인이 정말 첨예하게 공존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FRMI는 AI 시대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인 전력 부족 문제, 여기에 대해서 전력 생산과 데이터 센터의 수직 통합이라는 아주 혁신적이고 담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은 확실히 높죠. 네.
IPO 과정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강력한 수요를 확인했고 공모가 역시 희망 범위 상단을 넘어서 성공적으로 결정됐습니다. 또한 상장 초기에는 주가 하단을 좀 지지해 줄 수 있는 가격 안정화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이 점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인프라 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요약 잘 해주셨고요. 하지만 그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 또한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제가 좀 정리해 볼게요. FRMI는 현재 운영을 통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야말로 제로 수익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시가총액이 부여된 것은 오로지 미래에 대한 희망 혹은 투기적인 기대 심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수익 없는 고평가. 그렇죠. 또한 전례 없는 15지가와트 규모의 프로젝트 마타도르를 과연 계획대로 완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엄청난 실행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프로젝트가 들어설 텍사스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 심각한 물 부족 문제 같은 구체적인 운영상의 난관은요, 프로젝트의 성패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 부족 문제, 정말 큰일이네요. 초기에 주가가 반짝 상승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과거 사례들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안정화 조치 역시 영구적인 안전판이 아니므로 투자에는 극도의 신중함과 철저한 위험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제공해드린 퍼미잉크 IPO에 대한 심층 분석 정보는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자문이나 매수 또는 매도 권유 이런 것을 의도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전적으로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신중한 판단과 분석,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 상황은 저희가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할 수 있고요. 오늘 저희가 논의한 내용이 미래의 투자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정보는 저희가 참고한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석 및 요약 과정에서 AI 기술의 도움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 중에 혹시 의도치 않은 오류나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활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공시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고 또 추가적인 리서치를 하시는 등 교차 검증과 심층적인 분석 과정을 거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